위클리 브리핑 투자 전략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이성훈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정말 폭풍 같은 하루하루가 지나갔는데 네. 주말 동안에는 뭔가 조금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덜 나오지 않았나? 관세와 관련된 이야기가 그나마 덜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반대로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좀 둔감해졌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 관세라는 큰 그 악재가 일단 계속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한번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난주 금요일에는 이제 중국의 보복이 또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25까지 높여놨죠. 145 대 125.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더 이상 높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뭐 믿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중국과 이제 관세 인상 싸움은 이제는 사실상 그 숫자 자체는 의미가 없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가도 사실 그렇죠. 왜냐하면 잘 모르겠어요. 100%가 넘으면 사실상 무역이 안 되죠. 그렇죠. 수출을 서로 안 할 거니까 거죠. 무역 거래가 이제 불가능할 것인데, 결국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를 좀 반영을 하다시피 이제 중국 측에서도 미국이 뭐 실제로 추가로 인상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힌 점이, 일각에서는 이거를 약간 협상에 대한 의지를 좀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조금 증시 반등의 요인 중 하나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관세에 대한 그 의미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관세의 불확실성 국면의 정점 자체는 어느 정도 지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세 전쟁이 그전에는 이제 미국과 비미국 간의 이제 전쟁이었다면 이제는 미중 무역 분쟁의 흐름으로 좀 전개되는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난 11일에 그 이미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미국 관세청에서 뭐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와 같은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를 좀 제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 어저께 갑자기 또 이제 이번 그 반도체에 대한 관세 유예 조치는 일시적인 거고 결국에는 이러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언젠가는 하겠다, 한 달, 두 달간에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관세 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결국 당분간은 이러한 이제 미중 무역 분쟁, 뉴스 플로우에 따른 이제 관세 영향권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숫자 상호 관세 뭐 이런 판넬부터 시작된 그 악재는 어느 정도 둔감해지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월요일 기준으로 반도체 관세를 예고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 넣을 것이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 뭐 관련해서 뭐 중요한 내용이 밝혀질 것이다, 발표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좀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데 우리가 좀 내성이 생긴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나저나 여전히 좀 악재라고 남아있는 게 금리, 그러니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국채금리는 지난 금요일에도 또 급등을 했더라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요거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와요. 이번 주 최대 관심사도 결국에는 금리의 흐름과 방향성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일정들이 있긴 한데 결국 이 일정들이 금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느냐가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 이제 목요일에 상호관세 유예를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면서 미증시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날에 갑자기 아시아장에서도 국채금리가 갑자기 급등을 하면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시장이 안 좋은 배경이 관세였고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안 좋았던 건데, 원래 그렇게 되면 경기 침체면 금리는 뚝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증시가 급락을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증시가 급락을 하면서 이 일부 헤지펀드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마진콜에 직면을 하면서 현금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산들을 팔면서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미국채에 대한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출회가 됐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사실 이거는 이제 추정되는 건데,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대한 강경한 관세 보복을 하기 위해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 물량을 대거 이제 쏟아냈다라는 부분들이 미국채 금리의 급등의 요인 중 이제 하나로 좀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이러한 금리 급등의 배경이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 정책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그 전까지 트럼프나 베센트가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에도 이런 유의 발언을 안 했는데 그쵸. 금리와 관련된 이 국채시장의 발작을 일으키면서 이제 사실 유의 발언을 했잖아요. 예. 금리에 대한 부분이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좀 트럼프의 강경한 관세 정책 좀 어느 정도 좀 일부 수그러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금융시장이 좀 불안정해지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만약에 이제 보스턴 연은 총재도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불안정해지면 연준이 개입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약간 밝혀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그러네요. 연준 풋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조금 어쨌든 이번 주에 국채 금리 방향성을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 따르면 금리가 이렇게 급등을 하는 건 시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인데 네네네. 근데 가만 보니까 트럼프 정부도 관세 정책을 유예하는 결정이 금리 때문에 나왔다고 하고 네네네.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금리가 급등하면 연준이 개입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보면 오히려 금리가 올라갔을 때가 더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더 좋다라고 단언하긴 힘들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게 원래는. 사실 뇌관이 될 수가 있죠. 근데 그 뇌관을 터트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주체는 연준이고 트럼프일 그니까요.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은 뭔가 연준 푸시나 트럼프 푸드 기대할 수밖에 없겠지라는 것도 분명히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좀 약간 셈법이 좀 복잡해진 상황이다라고 그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만약에 트럼프 풋과 연준 풋이 나온다고 지금 급등하고 있는 금리를 정말 잡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사실 논란의 여지는 그렇죠. 좀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기는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확인한 건 트럼프가 이 금리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구나. 이렇게까지 급등을 하면 본인도 이렇게 유연성을 보여줄 때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사실 중국 입장에서 이걸 알았잖아요. 트럼프 이거 하면 발끈하네? 그러면은 중국이 되게 유리해진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사실 현재 이제 금융시장에 나타나는 가격 변수 흐름만 보더라도 중국이 유리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단적으로 미국 주식시장 급락하고 채권 가격 하락하겠죠. 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거기에 이제 달러화도 급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뭐 빠지는 주식, 거예요, 다. 채권, 외환이 전부 다 이제 하락하는 게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절대 이제 유쾌한 상황은 절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겠죠. 그리고 사실 그 미국 가계 자산 내에 주식에 대한 비중도 사실 40%를 넘을 만큼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을 끌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년도 이제 중간 선거를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관심 없는 척은 하는데 그거는 그냥 척인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러한 이제 강경한 관세 정책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결국에는 이게 물가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내년도 11월 중간 선거와 관련돼서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강경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시진핑이 알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저희도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시진핑은 더 잘 알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 싸움으로 가면 중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라는 걸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 중국이 조금은 더 유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거고 그래서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예. 중국이 뭔가 대비를 많이 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물론 이게 분명히 중국의 타격이 안 될 수는 없으니까 145% 관세 이러면은 무역 안 하겠다는 거니까 그렇죠. 중국이 지금 내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악재가 들어온 게 맞긴 맞는데 가만 보니까 중국이 잡고 있는 어떤 무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게 느껴지는 그런 지금이어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에이, 그래도 둘이 싸우면 무조건 미국이 이기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중국이 잘 버틸 수도 있겠다 정도로 많이 넘어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중국이 무조건 이길 거야 그렇게까지 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네. 약간 치킨 게임처럼 이제 계속 흘러가고 있는 네. 생각보다 유리하네 정도의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걱정했던 건 미중 무역 분쟁도 있지만 그래서 미국 경기가 정말 침체로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도 중요하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먼저 침체가 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경기 침체가 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문제는 경기 침체 우려인 거죠. 그렇죠.
경기 침체 우려는 결국 이제 자산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그에 따라 연초 이후에 가격이 흘러내린 상황인데 일단 이와 관련된 지표 중에 지난주 금요일에 또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왔고 또 떨어졌던데.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계속 안 좋게 나오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계속 상승하는데 소비 심리 지수 낮아지니까 이게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내러티브는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것도 어쨌든 서베이 지표고 소프트 데이터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게 침체다 아니다를 결정한다라기보단 심리 지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급변 상황이 바뀌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관세 정책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 종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게 일단 미국이랑 비밀과 다른 국가들 간에는 어느 정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유예를 했기 때문에 90일간의 시간을 벌어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잘 진전이 된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소비 심리 같은 경우에는 또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점에서는 사실 미국에서는 침체 우려가 나타나고 있고 트럼프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다른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한국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주국들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국 내에서는 내수 부양과 같은 경기 부양책을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전체 단위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하방을 어느 정도 막아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관세에 대한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는 부양책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 그건 것 같아요. 시장이 확 무너지지만 않으면 어떻게든 우리가 스스로 좀 정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각 국가들마다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뭐 예전에 우리가 큰 위기들을 몇 번 겪었다 보니까 이런 정도는 아직까지는 자정작용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오히려 이렇게 문제가 심화됐을 때는 또 그런 것들이 꺼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다는 측면에서 또 시장이 조금씩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럼 전략을 하나씩 가져가 봐야 될 텐데 코스피가 나름대로 계속 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기준으로 코스닥은 뭐 전 세계 2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플러스 난 나라가 거의 없었는데 코스닥이 거의 유일했다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그 안에는 뭐 여러 가지 힘이 있었겠습니다만 조선주와 같은 그 뭔가 관세 수혜주의 힘이 여전히 주요했습니다.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조선주 랠리는 뭐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결국 관세 국면 자체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들 간의 협상, 국가별 맞춤의 협상의 국면으로 진행이 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국내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한미 조선 협력 관점에서도 굉장히 전략적 카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조선주는 이제 분명히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 밑바탕은 어느 정도 깔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3월에 공매도 전면 재개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면서 조선주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이미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미 실적 추정치도 상향이 되고 있고 트럼프에 대한 수혜주라는 그런 내러티브도 지속이 되고 있고 가격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조정이 받으면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주는 단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걸 가정한다면 그러면은 뭐 금리, 채권 갖고 협상 카드가 되겠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했었잖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협상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근데 조선주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는 앞으로도 좀 반등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봐주셨고요. 그럼 반대로 자동차랑 2차 전지는 계속 바닥을 뚫고 내려갑니다. 여기는 뭐 아직도 힘든 거예요? 뭐 사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기보단 상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사실 반등의 트리거가 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트럼프 관세 영향권이 지속이 되는 만큼 불확실성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와 더불어 만약에 업황 자체가 뭐 반등을 할 수 있는 트리거가 조금 나타난 뉴스플로가 나오면 뭐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도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에 업종별로 애널리스트 컨센서스 추정치만 보더라도 자동차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턴어라운드 조짐 자체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반등의 조짐이 나타나려고 한다면 뭐 사실
기업들의 이제 가이던스를 봐야 되는데 실적 시즌에 이게 관세 불확실성 국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이던스를 그렇게 좋게 내주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세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끝물에 다다를 때쯤 그때쯤에 조금 저가 매수를 삼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가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한 번 더 여쭤봤고요. 이 외에 혹시 우리가 볼만한 업종이 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일단 코스피 전반적으로 가격이 굉장히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쵸? 예. 사실 살 주식들은 많다라고 뭘 생각하고 사도 있어요. 이제 예. 뭐. 근데 기존 주도주인 조선방산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턴어라운드 관점에서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도 사실 이 세 가지 업종은 상반기에서 이제 주도주 관점에서 지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사실 이제 트럼프에 대한 부분도 정책 모멘텀도 중요한데 네. 국내 대내적인 정책 모멘텀도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에 대한 관세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속적으로 하향이 되고 있거든요. 예. 비상계엄 사태도 있었고. 예. 그래서 이렇게 소비 심리가 냉각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조기 대선 국면이 다가올수록 추경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추경. 그렇죠. 예. 실제로 비슷한 국면이었던 2017년도에도 탄핵이 되고 나서 추경 발표 이전까지는 유통주와 같은 내수주가 굉장히 랠리를 보였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내수주나 뭐 유통주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대선 레이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계속? 네,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시장 영향이랑 그 업종 테마 단에서 얘기는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뭐 정치 테마주 관점에서는 중소형주 내에서는 종목 장세를 연출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고 추경에 대한.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사실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고 있어요 지금. 4월 이후에 거의 역대급으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 네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공매도 단기적으로 공매도 영향이 분명히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외국인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트리거가 될 만한 요인이 당연히 트럼프에 대한 관세 민감도가 완화되는 부분과 네. 그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얼마나 반등을 시킬 수 있느냐 부분도 외국인 수급의 귀환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지도 좀 주 트리거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추경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추경이 얼마가 나올지, 합의안이 언제 도출될지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진짜 너무 많이 팔아서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너무 많이 팔아서 네네. 지금은 뭐 사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뭘 사도 조금 그래도 그쵸. 기대할 만한 수익률을 기대할 만한 그런 상황이기는 한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시장이 완전히 내려앉는 변수만 없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번 주에 혹시 일정상으로는 뭐 볼만한 게 있을까요? 일정은 사실 뭐 오늘 이번 주도 좀 많고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중국의 실물 지표, 특히 이제 미국의 실물 지표가 조금 중요해진 것 같아요.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많이 중요도가 높아진 만큼 이게 국채 금리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지에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4월 16일에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 이번 주부터 넷플릭스나 뭐 ASML 등 사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가 되거든요. 예. 이게 약간 매크로 민감도가 좀 높아진 만큼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의 중요도가 조금 낮아진 면도 있는데 사실 이 기업들의 실적이나 가이던스를 통해서 AI에 대한 그런 수요가 어느 정도로 지속이 될지에 대한 부분도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이 좀 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요한 일정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관세 때문에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세만 쳐다보고 있으면 이런 중요한 지표들과 실적들을 놓치고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관세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이제는 뭐 145대 125인데 뭐 크게 의미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이제는 최악의 국면을 좀 넘어오지 않았나라는 측면에서 조금씩 긍정적인 요소들을 찾아가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연구원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